자, 지난번 수요일 날 준영아, 저 이어폰 좀 빼줘. 이어폰 빼서 넣어놔. 응. 그, 자, 지난번 수요일 날 했던 수업인데 영상을 좀 뒤늦게 올렸어요. 오늘 오전에 올렸으니까 수요일 날 빠진 수업 일부를 여기 부분만 해당해서 수업을 좀 해보자면 지난번에 그 고등학교 여러분들 교과서 1학년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일부 간략하게 얘기했었으니까 그 영상 같이 좀 봐주고 자, 여기 지금 시를 공부할 건데 시는 항상 제목부터 읽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은 시의 마침표를 찍어봐서 문장 단위로 내용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데 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첫 번째,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난데 이 나는 타자라고 불러. 얘들아, 아, 고등학교 올라가서 요즘 고등학교 내신 성적 좀 잘 안 나오면 학교 때려치고 검정고시로 전환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늘어났어. 내신 체제가 바뀌어가지고. 너네, 지금 현재 고1 이전까지, 현재 고2까지는 내신이 9등급제였어. 근데 뭘로 바뀌었어?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어. 예를 든다면, 예전에는 1등급이 전교생 중에 4% 이내에 들면 됐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뭐 10 몇 프로 정도까지가 1등급이야. 그런데 그 정도면 1년, 3년 내내 1등급을 찍는 인원이 엄청 늘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은혜인지? 그러면 서울대 연고대 상위권 대학에 혹은 서울대 연고대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뭐 서성, 서강대, 뭐 성대, 뭐 한양대 이런 상위권 대학들의 내신으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이 다 풀로 1등급을 골고루 다 찍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2등급짜리 성적이 몇 개 나오면 경쟁력에서 많이 떨어지니까 그 상위권 대학을 내신으로 가고 싶은 애들이 만약에 시험을 잠깐 실수해가지고 못 보았으면 아예 때려치고 검정고시로 바꿔가지고 그냥 그 수능으로 가겠다라는 욕심을 갖는 애들이 되게 많이 늘었어. 체제가 좀 그렇게 변했어. 근데 어쨌든 그런데 고등학교 내신 국어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학교 때랑 다른 점은 모자 비껴봐. 어, 뭐해? 자, 봐. 자, 그러면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중학교 때랑 똑같아. 내신은 암기야. 학습지에서 해준 거 달달달 외우는 거 암기하되 뭐가 가장 큰 차이다? 외부 지문이 많이 나와. 어, 외부 지문을 줘가지고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과 비교해가지고 문제 답을 푸는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 그러려면 안 배운 시라든가 처음 본 시가 나올 수 있는데 처음 본 시 나올 때 그러면 어떻게 읽을 건데 때문에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야. 만약에 내신만 할 거면 이런 거 안 가르쳐도 돼. 왜? 실제 수능에서도 모르는 시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근데 내신에서도 외부 짐을 끌어들여 가지고 모르는 작품을 가지고 풀라고 할 때 그 시를 보고 대충이라도 내용을 파악하려면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이론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가르치는 거야. 지금은. 네. 자, 볼게.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나 화자라고 합니다. 그 화자는요, 작가랑 같지 않아요. 지난 수요일 날 했던 거 잠깐 얘기합니다. 원칙적으로 작가와 같을 때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다르다고 보고 봅니다. 시를. 그런 나는 언제나 굿맨이라 그랬어. 이 굿맨이라는 것은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라는 구절을 한번 예로 든 적이 있는데 나를 하자라고 한다면 이때 슬픔은 굿맨이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슬픔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 예, 긍정적인 겁니다. 이 시야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슬픔을 긍정적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근데 시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 우리의 상식은 부정적이거든. 그렇게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왜 이 시의 화자는 슬픔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 정보들을 활용해 가지고 해답을 찾으면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잠깐 봅시다. 제목이 별 해는 밤입니다. 원래 제목은 내신 시험 나오거나 수능에서 나오면 제목은 엔딩에 써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제목 왜 여기 있습니다. 자, 별을 해는 건 뭐죠? 수를 헤아리는 수를 세는 의 뜻입니다. 누가 별의 숫자를 세고 있을까요? 예. 맞아. 시에서 말하는 나가 아마 별의 하늘에 뜬 별을 보면서 그 숫자가 몇인지 숫자를 세는 걸 겁니다. 그러면 그 별은 보통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긍정적인 의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우리가 별이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별을 숫자를 헤아리는 행동은 화자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행동이 됩니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게 주제를 형성해요. 일단 그렇고 자, 두 번째 요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시는 문장으로 구성된다고 그랬어요. 여러 문장이 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편의 시에서는 시의 주제는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맞아요. 한 편의 시에서 시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라는 지점이 중요한데 그러면 한 편의 시에 문장이 몇 개가 들어있든 문장 그 시 한 편에 들어있는 그 문장들은 결국은 뭘 전달하기 위해서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 편의 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의 주제 같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요 문장들은 그 하나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들어갔든가 변화돼서 들어간 거죠. 그 문장들은 그래서 의미적으로 같다 다르다? 의미적으로 네, 유사합니다. 유사한 내용이. 요것만 한번 적어두고 이거는 원칙적인 내용입니다. 시를 볼 때 모든 시는 이렇다고 좀 접근하되 예외인 시들도 일부 있어요. 그래도 퉁쳐서 모두 이렇다고 보는 겁니다. 모든 시의 화자는 굿맨이다. 시의 화자가 찌질한 모습으로 나타나도 굿한 모습이다. 자, 요 시를 가지고 한번 적었니? 소연이가 줌으로 접속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지. 지금 안 온 게 누구야? 아니 태윤이는 영어 시간에 왔어? 어때? 오늘 영어 안 했는데요? 오늘 말고 이번 주 중에 모르겠어요. 태연이 왔었어? 영어만. 자, 그럼 봅시다. 자, 요게 원칙이고 좀 디테일하게 한 편 한 편의 시를 읽을 때는 좀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화자의 정보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찾냐면 처음 보는 시들은 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자, 그다음 여기다 하나 더 쓸게. 무엇을 어떻게 왜. 요 디테일 정보를 좀 찾는데요. 요 누가에 대한 거. 자, 누가는 결국 화자는 누구냐? 그래? 자, 화자는 남자냐 자, 나의 정체인데요.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많은가 적은가? 직업이 뭔가? 신분은 어떤가? 양반인가 하인인가? 뭐 이런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화자와 관련된 정보 중에. 누구나 혼자 있는가? 여럿이 같이 있는가? 이런 것들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찾는 겁니다. 어? 자, 그다음 언제냐? 언제냐? 자, 계절 중 무슨 계절이냐? 자, 계절을 신경 써볼 수도 있고 하루 중 언제냐? 아침, 점심, 저녁, 뭐 새벽 등등등. 이때 언제는 또 뭐가 들어가겠니? 생각해 보면 이때 언제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 예를 들면 일제 시대냐? 아니면 우리 전쟁이 있었던 6.25 중이냐? 등등등. 이런 것들 확인하는 거죠. 계절. 자, 이번엔 어디냐? 이 어디는 고향이냐? 고양이요? 고향이냐? 타향이냐? 쌤 잘려야 되는 거. 고양이 어디세요? 저 서울이요. 도시냐? 시골이냐? 도시냐 시골이냐? 자, 세속이냐? 자연이냐? 자연이라면 강, 호, 강, 강, 산, 바다 등등등. 이런 것들.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뭘 하는 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 행위를 찾는 거죠. 자, 요 정보들은 마치 신문 기사나 뭐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정보들은 객관적 정보들입니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죠. 자, 이거 가지고는 내용이 충분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무엇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좀 어려워요. 이런 것과 관련된 정보들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내용들이죠. 정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습니다. 신기하죠? 무엇을은 객관적이기도 하고 주관적, 개인적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주제를 어떻게 찾냐면, 봅시다. 이 왜에 대한 답을 찾게 되면,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게 되면, 우리는 주제를 파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별했어요. 얘들아, 이별했다라는 건 누군가와 헤어졌다는 건 객관적인 사실적 정보일까?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어떤 이런 걸까? 자, 의견 같은 거라고 써볼까요? 내용보다. 구분해봐. 너네는 뭐 지금 보면 알겠지만 누구랑 사귀어 본 적 없죠? 자, 사귀어 본 적 없죠? 앞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이 살아남을 길이에요. 저는 너무나 많이 연애했어요. 왜 그러지? 자, 우리 와이프는 저한테 간택당한 거대, 간택. 자, 잠깐만, 이거 녹화되고 있는 거지? 잠깐만. 자, 다시 봅시다. 뭐라고? 자, 봐. 이별이라는 건요. 그래서 이별은 슬픈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별은 헤어진다는 건 너네가 잘 봐야 돼. 누군가랑 만나다가 헤어진다는 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여서 객관적이고 사실적 정보에 해당돼.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별이라고 하는 이 상황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있고 이거는 현재의 객관적 상황과 관련된 정보들이죠. 자, 이별 그 자체는 객관적 상황일 뿐입니다. 객관적인 정보일 뿐이에요. 이에 대한 반응과 태도가 얘네들이죠. 이걸 잡아내야 됩니다. 자, 요것과 요걸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두 개를, 정보를. 자, 아주 단순한 예로서 이별을 사례로 넣습니다. 자, 이별했을 때, 지금 현재 이별한 건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누군가 떠났다는 사건만 있을 뿐, 이거는 긍정이지도 부정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라는 화자가 어떤 반응? 저주한다고 해보죠. 자, 저주의 반응을 하게 되면 이게 주제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써서 한편의 이별의 상황을 주고 그 화자가 반응은 이별 상황에 대해서 상대를 저주해. 너 해보셨어요? 저는 그 여자들이 있으면 좋던데. 제가 헤어지자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까임을 당하기만 했죠. 아니,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래야 되는 거야. 네. 그런 거죠. 잡아봐. 자, 다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반응과 태도를 정리하지만 이 두 가지 이거를 찾고 이거를 같이 정리할 때 주제가 형성됩니다. 이런 시가 있나요? 너 나랑 나 버리고 떠나면 너 대머리 된다. 뭐 이런 저주. 교통사고 나서 아, 저주를 너무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시 중에 노래 중에 뭐 있죠? 그렇죠. 아리랑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다리에 병 난다는 얘기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암 걸린다 이런 얘기예요. 암 걸려 죽는다. 그러면 하나의 시가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다루는 내용에서는 이별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이별이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 부정인 거죠. 이별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은 원망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축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싫어 진짜. 자, 떠나는 사람을 축하해 줄 수 있어요. 말하네. 자, 정신 차려.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자, 이별 이런 것도 가능하죠. 자식이 커서 뭐예요? 대학을 다니다가 외국으로 유학 갑니다. 자, 뭐 더 공부하기 위해서. 그때 떠날 때 당연히 뭐 해줘? 축복해 줄 수 있죠. 그러면 그건 이별이 어떻게 돼요? 긍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별이 부정적인데도 축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진달래꽃이요. 나부이가 엮여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슬프지만 진달래꽃 뿌려서 축하해 드릴게요. 그렇게 나오고. 자, 집착. 자, 스토킹. 도 가능하죠. 네가 어딜 가? 난 안 보내. 무섭다. 야, 요런 식 있죠?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다 보내. 요즘은 제일 겁나는 게 데이트 폭력입니다. 진짜 걱정돼요. 우리 딸 둘이 있는데 딸 둘 다 지금 연애하고 있는데 걱정됩니다. 그 남자친구들이 지금이야 사이가 좋을 때 이렇게 저기 하는데 물론 데이트 폭력은 여자가 남자한테 가할 수도 있고 남자가 여자한테 가할 수도 있지만 물리적인 어떤 힘, 육체적인 힘은 남성이 좀 더 세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편이죠. 남자가 가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집착, 스토킹 이런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얘기한 적 있죠? 뭐야? 임의 침묵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되게 유명한 시거든요. 그 유명한 시의 구절이 이겁니다. 처음 시작이 아, 임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떠나갔다 왜요? 그래서 막 슬퍼하다가 후반부에 뭐라 그러냐면 아, 임은 같지만 나는 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스토킹이죠.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용운이라고 하는 이름 들어봤습니까? 일제시대 때 저항 시인이자 스님. 스님이 떠나님은 떠났음에도 나는 너를 떠나보내지 않았어 라고 집착합니다. 스님이 스토킹의 시입니다. 이것들이 다 이렇게 긍정적. 야, 이별이 대단히 긍정적으로 받아질 때는 또 이런 것도 있죠. 너 떠나? 아싸, 좋아. 다른 여자 만날 기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 이혼이 꼭 나쁜가? 저희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때 이혼했었거든요. 이혼하셨었거든요. 근데 이혼하시고 나서 제가 군대 갔다 올 때쯤에 다시 합치셨습니다. 괜히 합치셨어. 합치셔가지고 너무 불편했어. 왜냐면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누군가의 편을 들어야 될 때 대단히 불편해. 둘 사이가 썩 좋지 않아. 결국은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아. 신기하지. 돌아가셨으면 다 용서할 만한데 그렇지 않아. 꼭 합치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서로 너무 안 좋으면 헤어지는 게 차라리 낫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오히려 그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지.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를 쓰는 거야. 공부하는 거야. 이 작품에서 나는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혼자 있는지 여럿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시간대는 언제인지, 계절은 언제고, 하루 중에 언제고, 시대는 언제 때인지, 어디인지, 이런 것들, 뭐 하고 있는지를 일단 확인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문제인지? 한 문장 한 문장 찾아가면서. 자, 시 봅시다.
자,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절 언제예요? 현재? 자, 가을이 현재 시간적 배경이 되네요. 제목이 밤이니까 시간대도 밤일 것 같아요.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아릴 것만 같습니다. 헤아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자,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저 하늘에 뜬 별을 시간대는 언제요? 그러면 하루 중에 밤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은 지금 다 못 헤아리는 것은 쉽게 아침에 오는 까닭이고 이고 내일 밤에 또 남은 까닭이고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에 자 오늘 밤이 금방 끝난다는 일종의 한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하지 않아 but 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고 자, 두 가지 상반된 인식을 보여요. 어쨌든 얘네들은 문장 구조가 똑같죠. 까닭이고 까닭이고 까닭이다. 뭐예요? 지금 밤하늘의 별을 세고 있는데 다 세지 못하는 이유로서 다 같은 의미긴 한데 살짝 의미가 다른 지점은 뭐냐? 쉽게 아침이 온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다 못 센다. 이해됐죠? 이거는 나로 하여금 조급함을 일으키게 조급한 심리를 일으키게 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죠. 됐니? 자, 네. 네. 이면 네. 빌려. 이거 생각이 하는 거 아니야? 빌려. 자, 먹어야 되겠다. 아, 오늘도 요구해서 멈추겠습니다. 빌려 카트 오고 진짜 맛있어. 나도 너가 그거 알려줄 거. 나는 빌려.